192페이지 정비법입니다. 자, 목적부터 한번 보자. 목적. 그 법 조문들은 항상 1조에는 목적 나오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 보면은 이 법은 192페이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그냥. 자, 용어의 정의. 1번 보시면은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 된 구역을 말한다. 네, 정비사업 하겠다. 여기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지정하면 거기가 정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일단 나중에 좀 이따 할 거고, 간단한 것들부터 3번 노불량 건축물. 노불량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해서 그냥 읽어보면 당연히 노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기본서 나오거나 하면은 몇 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디귿의 B 한번 볼까요? 디귿의 B.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디귿 있고 거기 B. 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이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그러니까 이게 건축 연한까지, 시멘트가 견딜 수 있는 연한까지 보수 보강하면서 고쳐 쓰는 비용보다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정비 기반 시설이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반 시설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국계법에서. 국계법에서 이제 기반 시설의 종류를 규정을 해놨는데, 그 국계법에서 정한 기반 시설들 중에서 정비 사업이랑 관련 있는 기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가스 공급 설비 이런 것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랑 공항, 항만 이런 거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공항이 없어서 재개발하고 뭐 공항이 없어서 재건축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랑 관련 있는 것만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뭐 노유자시설 같은 거,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것들, 공동 세탁장, 구판장,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이 이 공동 이용시설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공동 이용시설. 그 다음에 대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지라고 부르는 거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근데 여기서 정비법에서는 대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정비법에서는 싹 다 대지라고 부릅니다. 정비법에서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정비법에서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 지목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단지, 이건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8번 사업시행자라는 나오죠.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라고 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토지, 주택, 공사 등 이런 말이 나오죠. 토지, 주택, 공사 등. 뭔가 비슷한 것들을 나열할 때 대표적인 거 하나 써놓고 뒤에 등이란 말을 붙이죠. 그래서 토지, 주택, 공사 등이라는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요걸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요걸 합해서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요거는 앞으로 줄여서 저는 이 주공등 이렇게 쓸 겁니다. 주공등. 토지주택공사 등을 저는 이제 주공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정관등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등. 자, 이건 뭐냐면은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 국회에서 아니면은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성원들끼리 만드는 자기들끼리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구성원들끼리의 약속. 이런 것들을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자치법규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관이 나옵니까? 그래서 조합이 만든 거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만든 거.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의 약속이 정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 만든 약속이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 그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주공 등 내지는 신탁업자가 만든 거는 세 번째 시행규정이라고. 시행규정.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시행규정, 요거를 이제 정관 등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정관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인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그 다음에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이렇게 공공이 만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 주공,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는 시행규정. 즉 그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인데 자치법규인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이라고 부르겠답니다. 정관 등. 정비법에서는. 다른 데서는 이런 것들을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근데 이런 것들 정비법에서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그냥 정관 등 이렇게 보면 정관 등. 요까지가 뭐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비 기반 시설이랑 공동 이용 시설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하면은 정답은 정비 기반 공동 이용 시설 4개 써놓고 정비 기반 시설 하나 써놓고 이런 식으로 2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거 노후불량 건축물에서도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조금 간략하게 법 조문만 써놔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2번 정비사업 3가지.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할 게 그 옆에 페이지에 9번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정비사업 3가지 2번에 나와 있죠. 그 지금 19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정비사업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가지고 9번에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9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자, 일단은 정비사업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비사업의 종류.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는 3가지. 이게 한 3년? 2년 전에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사업의 종류가 6가지 있었습니다. 6가지. 그랬다가 요 비슷비슷한 것들 통합하고 하나는 다른 법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6가지 사업의 명칭이 오답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오답으로. 근데 지금은 요 사업 3가지.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사업. 이건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재개발이 아니라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환경.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다른 법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가로구역이 요거죠. 길, 가, 길로, 길, 가, 길로, 길, 가, 길로. 가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여기. 요 안에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자, 만약에 여기 이 구역에는 단독주택들이 뭐 20, 30년 된 단독주택이 이렇게 막 밀집해 있고 여기는 상가들이 막 들어와요. 상가들. 아니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신축인 아파트가 이렇게 건축이 돼 있고 이렇게 여기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하려고 재개발 사업이겠네. 여기는 재개발 사업 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단독주택의 소유자라면은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년, 30년 된 단독주택 새로 아파트 싹 지어가지고 바꿔주겠답니다. 해야죠. 근데 이 상가 주인들은 재개발 사업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도 월세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굳이 재개발 사업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좀 넓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이권들이 많이 충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재개발 구역 가면 앞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조합장은 물러가라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들이 막 충돌하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니네끼리 해.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금은 다른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 정비법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업의 명칭이 이렇게 6가지나 있다 보니까는 사업 이름 외우는데 이게 한 달 걸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비법은 그냥 버리자 하고 6문제는 틀리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이 3가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사업의 종류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각각의 사업이 어디서 하는지 거기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동그라미 2번 192페이지. 자,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사업은 3가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보시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좀 끊으시겠습니까? 요게 1번. 1번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요게 그 뒤에 하거나 뒤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요게 2번째. 기존엔 요거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었는데 합쳐서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으시면 됩니다. 요게 1번. 기존의 요게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요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환경. 요게 2번째. 이게 기존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째,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어떻답니까? 여기는 양호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구분을 못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요런데.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요런 데서 정비 기반 시설이랑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는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한 지역. 이런 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데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요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 2번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3번째,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양호하죠. 양호하죠.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데, 요런데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의 특징들. 자, 일단 시험에는 여기 나오는 글자들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열악 밀집, 양호 밀집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냅니다. 내는데
역시나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입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저기가 어디냐고? 달동네. 오, 달동네. 달동네. 그래서 이 사업을 뭐라 부르냐면은 웃을 말이 아니라 신문 같은 데 보면 여기를 달동네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달동네 정비사업. 달동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다리 이렇게 떠 있죠. 다리 떠 있고 여기 여기서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달동네. 흔히 말해서 달동네. 달동네 정비사업. 그런데 달동네 살아보셨습니까? 달동네? 안 살아보셨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런 데 살았는데 요새 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데 살았어요. 제가 참 생긴 거 보면 곱게 자랐을 것 같지만 어릴 때 이런 데 산에 나무 열매 따먹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달동 이런 데 사는 거. 이런 데는 도로가 이제 차가 못 들어오는 도로도 많고 아니면 벽과 벽이 막 붙어 있고 이런 데. 네. 달동네에서 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 첫 번째.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고 1번.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은 과도하게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까지는 아니고 그냥 밀집. 이런 데가 어딥니까? 여기보다 형편이 조금 낫죠? 그래서 달동네 밑에 동네에서 하는 거. 달동네 밑에 동네. 요게 재개발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첫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완전 달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재개발 사업은 여기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달동네 밑에 동네 이런 데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선 사업 두 번째 걸 볼 건데,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해 있다.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재개발해야 되는 거. 재개발해야 되는 거. 원래는 재개발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면 보통 뭐 짓죠? 싹 허물어버리고 뭐 짓습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 군데, 전국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지하철 표지판 보지 않는 한 여기가 내린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개발해놓으면. 자, 지금 뭐 이런 것들 인구가 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지금 신생아 출생률이 0.8명? 89명? 채 0.9명이 안 된답니다. 세계 유례 없는 저출산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죠. 세계에 이런 국가가 없답니다. 0.9명 이하로 내려오고 이런 게. 근데 지금 아파트들을 무지하게 짓고 있죠. 무지하게. 아마도 신축 아파트의 끝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이 높은 게. 이렇게. 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이유는 지금은 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어 가지고 20층, 25층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5층짜리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도 일반 분양분이 이만큼 남으니까 수익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근데 나중에 지금 딱 신축된 아파트들이 40년 정도가 경과하면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하는데, 그때 돼가지고 25층짜리, 3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이걸 40층, 50층 지을 수 있냐는 겁니다. 못 짓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근데 재건축을 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를 들어간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리모델링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예측도 있긴 한데, 뭐 그거야 어찌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것들. 지방 아파트들은 이미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실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들 보면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방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미 이렇게 지방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지방 대학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폐교를 하고 있죠. 이미 작년부터인가 지방 대학들이 계속 폐교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게 한 20-30여 개 폐교하겠다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이렇게 계속 지방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파트만 짓는 게 좋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을 싹 허물어 가지고 무조건 아파트 짓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좋은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개발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라는 개발 방향을. 자, 그래서 원래는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걸 좀 확대를 해보면은, 자, 아주 좁은 골목이 있고 이 골목 양옆으로 단독주택 내지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뭐 2, 3층짜리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길 양옆으로. 뭐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쌩 하면서 두 대가 지나갈 수는 없고 슬슬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런 데죠. 한 대 주차해 놓으면은 이렇게 가기가 힘든 곳, 요런 골목들. 그 양옆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요런 지역이죠. 그렇죠. 밤에 지나다니면 요런데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아, 무섭죠. 밤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이 차량도 통행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지나다니기 무섭고 범죄 발생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 지역인데, 요 지역을 예전 같으면은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면은 여기는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지을 겁니다. 근데 요 아파트 지으면은 아파트 짓는 것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개발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즉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자, 여기 기존에 가로등도 없고 있었는데 밤에 지나다니기 무서우니까 여기 가로등을 달아줍니다. 곳곳에. LED도 이렇게 밝게. 자, 이제 밝아졌죠. 근데 밝아져도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CCTV도 잘 설치합니다. 이렇게 CCTV. 밤에도 모공까지 보이는 풀 HD급 화질로 이렇게 CCTV를 설치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담장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집에 있는 앞에 있는 담장들을 허물어 가지고 이 앞에다가 조경을 해줍니다. 잔디밭을 싹 까는 거죠. 잔디밭을. 요렇게 고쳐놓습니다. 자, 기존에는 여기가 깜깜하고 뭐 어둡고 범죄 발생 우려도 있으니까 여기 지나다니기 무서웠는데 이렇게 이제 고쳐놓으니까 이제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여기가 무섭다는 분은 그분이 무서운 분이죠. 이제 안 무서워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범죄 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놨으니까 담장을 허물고 요 앞에다가 잔디밭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조경을 합니다. 요렇게 바꿔놓으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문 닫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담장을 허물고 잔디밭을 깔아놓으니까 여름이 되니까 요 앞에 평상을 펴놓고 수박도 같이 깨먹고 가을이 되니까 같이 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몇몇 공가들이 있는데 이 공가들 3개 정도 허물어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 놀라고 여기 공동 노인정 같은 것들 내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타가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아파트 지으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원래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을 이렇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주고 나니까는 마을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개발해도 훨씬 좋더라는 거죠. 아파트 짓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개선사업 두 번째입니다. 개선사업 두 번째.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거.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이랑 공동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주택은 철거하고 아파트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이랑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주고 나면은 주택은 이 소유자들이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두 번째 보면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환경.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재래시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서울에 보면 동대문 시장 같은 거. 예전에 재래시장인데 거기 앞에 신식 건물 지어가지고 상인들한테 거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재래시장,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남대문 시장, 낙원상가 이런 것들 주변에 노포 같은 것들을 정비한다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 사업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요런데. 그래서 오래된 재래시장이라든지 오래된 상업지역 요런데 정비하는 거. 요게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답니까?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강남 아파트들. 강남 아파트들. 음마 아파트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앞에 도로 쫙 깔려있죠. 지하철도 있죠. 그리고 경치도 좋죠. 한강변에. 그리고 주변에 마트라든지 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기반시설은 이미 잘 돼 있는데 여기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오래된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주차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 틀었더니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 다음에 오래됐다 보니까는 우풍이 심해서 겨울 되면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고 이럽니다. 이렇게 주변의 환경은 다 잘 돼 있는데 기반시설은 이미 잘 갖춰져 있지만 이 집이 낡아서 이 집 고쳐서 우리 집 고쳐보자 이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기존에는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렀었는데 기존에는 아파트에서 한단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법 조문에는. 근데 요렇게 주변에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인데 집이 낡은 요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아파트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기존에도 거의 다 아파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거. 요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재개발 같은 것들은 여기 달동네 밑에 동네 여기 사는 거. 그러니까 단독이라든지 다세대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지역 이런 데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 맞은편 딱 보면 거기가 재건축입니다. 아, 재개발 그런 데가 딱 이제 산 등성이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죠. 경찰서에서 딱 서가지고 바지표 보면 됩니다. 거기 산에 그런 데. 근데 재건축 사업은 음마 아파트, 그 올림픽 선수촌 그런 데, 잠실에 그런 데 같이 아파트 다 돼 있는데 거기 앞에 도로 잘 돼 있죠. 지하철도 잘 다니고 그런데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다 돼 있는데 이 집이 낡아서 집 고치는 거 요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업을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개선 사업 첫 번째 달동네 정비 사업이죠. 요거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니네 조합 만들어서 사업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돼.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되게 힘든 사람들인데 정비 사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근데 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에 CCTV 달고 가로등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경해야 되니까 니네 돈 좀 내 라고 하면 돈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즉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 내라고 하면 안 하니까 요거까지는 시행자가 해줍니다. 공공이 기반시설 확충하고 공동 이용시설 설치해주고 나면은 주택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 주인들이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한테 맡겨놓으면은 요 두 가지 사업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합니다. 공공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징들 때문에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사업이 될 리가 없으니까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근데 재개발 사업은 여기 보시면은 달동네보다 형편이 조금 낫죠. 그리고 이런 데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맡겨놔도 사업 됩니다. 맡겨놔도 민간한테.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건물주님들 뭐 상인들 그래도 이거 사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간한테 맡겨놔도 사업이 된다는 거죠. 재건축 사업 마찬가지. 음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여기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간한테 맡겨놔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주도라는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극히 열악하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적인 측면보다는 더 큰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훨씬 큰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도 공익적인 측면이 조금 더 큰 사업이고 근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마아파트 저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낡아서 이거 자기 집
고치면서 일반 분양분 좀 팔아가지고 우리 공사비 좀 충당하자 이런 거죠.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 고쳐 쓰는 거죠. 거의 100% 사익.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큰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 거의 100% 사익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나중에 사업 시행 방식에서 뭔가를 끌어낼 겁니다. 이런 데서 사업 시행 계획에서, 그러니까 요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큰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은 거의 100% 사익, 100% 사익. 이런 것들,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비교해야 될 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입니다. 거기 9번에 193페이지 9번. 우리가 아까 그 개발법에서 조합 만들 때 조합원 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 써져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랑 토지 등 소유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자,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 우리 이제 개발 사업에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거니까 권한자를 토지 소유자에 한정해도 괜찮습니다. 토지 줄 거니까 어차피. 근데 정비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20년, 30년 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한 40년 된 아파트, 음마 아파트, 장미 아파트 이런 것들, 올림픽 선수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 동대문 시장 같이 재래시장, 동대문, 남대문 아니면은 그 낙원상가 옆에 요런 노포들, 요런 것들. 원래 나의 권리는 이런 20년, 30년 된 단독주택이라든지 음마아파트, 이런 동대문, 남대문, 재래시장에 있는 원래 상인들이었습니다. 내 권리는 원래 여기 있죠. 권리는. 근데 요거를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지역에서는 새로 아파트 짓습니다. 여기. 신축 아파트. 더 샤바나 제목.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요새 뭐 동대문 앞에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지었죠. 뭐 밀리오레 이런 거. 아니면은 신식 상가 같은 걸 지어가지고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여기 20년, 30년대 주택이나 음마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내지는 재래시장의 상인들, 여기 내 권리가 있었는데 정비사업을 통해서 더샵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여기 밀리오레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즉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들 내지는 여기 있는 상인들에게도 이런 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라든지 지상권자까지도 권한자에 포함이 됩니다. 정비법에서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근데 정비법에서는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만들 때 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그 10페이지 전에 아주 오래된 시험에 보면은 다음 중 환권에 관한 법은 무엇인가 해서 1번 국계법, 2번 개발법, 3번 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주택법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권이 환진 줄 알고 개발법을 많이 찍었죠. 근데 환권, 이 권리, 기존에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짓는 아파트 내지는 요 밀리오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거는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이건 권리를 권리로. 즉,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정비법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정비법. 이렇게. 요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정비법.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이 권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자,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는 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쟤 왜 저래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게 시험장 가면 기억이 날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위에랑 밑에랑. 여기는 또는 이렇게 돼 있죠. 또는. 근데 여기는 및 그 이게 중 및 그 비교해 볼까요? 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이런 데서 만약에 이 정비구역 안에서 내가 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리자가 됩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면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네, 됩니다. 또는이니까. 그러면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됩니까? 네,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빼고 지상권자는 권리자가 됩니까? 또는이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도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자 없죠? 안 돼.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앞에 가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막 널렸죠.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자격증을 받고 여기서 앞에 사무실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집 주인이 한 명입니다. 내가 집을 여기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안인데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 물어봅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 안에서 나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처음 개업한 날 와가지고 내 이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면은 분양권 이거 팔고 싶은데 조합원이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되는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개업한 첫날에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면 그냥 나가겠지.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만 가지고 있었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조합원 됩니까? 네, 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재건축 구역으로 바뀌어보죠. 재건축 구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니까 뭐 이런 경우가 많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정비구역 밖에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와가지고 조합원인데 요거 건물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고 피 붙여가지고 팔면 됩니까? 안 되겠죠. 조합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뭐 물론 팔아도 됩니다. 팔아도 되는데 조합원 거라면서 팔면 큰일 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도 마찬가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 이거는 이제 팔 수는 있는데 조합원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 만약에 이 재건축 구역에 삼성물산이 레미안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토지들은 다 샀는데 다른 토지들은 이 재건축 사업 하는데 더 동의를 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레미안 지어서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했는데 이 사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 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는 아파트 안 준다니까, 레미안 안 준다니까 사업에 반대합니다. 삼성물산이 찾아와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시세에 2배 쳐줄게, 팔아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판다. 절대. 이게 뭡니까? 알박기. 이게 알박기다. 이거.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알박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사람도 조합원이 되고 이 사람도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조합원이 되는 건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삼성물산이 와가지고 팔고 나가라는 겁니다. 팔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든 간에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거 가만 놔두고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레미안 지으면 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사드려야 되는데 착공에 들어갈 때는 이 재건축 구역 안에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토지들을 남겨놓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세의 2배를 쳐주겠다 해도 안 파는 거 버티는 거죠. 이게 바로 알박기입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정도 주면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습니까? 한 10배? 10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조항이 부당이득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나 되는 간에 이걸 사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지을 때 뭐 2000세대씩 되면은 사업비가 몇 천억 될 텐데 하루에 이자 비용만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부르는 거죠. 너무 많이. 그때 이 삼성물산이 청구하는 게 매도 청구권이에요. 매도 청구권. 매도 청구권. 우리 매수 청구권 배운 적 있죠? 매수 청구권?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거는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매도 청구는 삼성물산이 이 사람한테 팔라고 청구를 하는 건데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매도 청구권은 법원에다 행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자, 삼성물산이 일단 이 사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팔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한테 이제 판사님한테 하는 판사님한테. 그래서 매도하게끔 청구하는 권리를 법원에다 행사합니다. 법원에다.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시세 한 5배 정도는 충분히, 이 사람이 5배를 부른 거죠. 5배 정도는 충분히 줘야겠다. 라고 하면 5배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야, 이거 5배 좀 심한데? 라고 법원에서 결정해주면은, 그대로, 이 강제로 매도 청구를 사들이는 겁니다. 요게 매도 청구. 그러니까, 매도 청구라는 제도는 정비사업 3개 중에서 어디서만 나와야 됩니까? 재건축. 재건축에서. 그리고 알박기라는 것도 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 물론 이제 저쪽에 주택법 가면은 또 따로 다른 알박기가 나오는데 정비법상의 알박기는 이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이 매도 청구권입니다. 매도 청구권. 그러니까 주택법에 가도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다른 알박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도 청구권은 또 사람한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내가 이제 사무실 차렸는데 그냥 바로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상담, 뭐, 거기,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이런 거 다 사무실에 붙여놓죠. 이렇게. 세무 상담, 법률 상담, 부동산 컨설팅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면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물어보고.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도 권리자가 됩니다. 근데 이 지상권자지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보상은 해줍니다. 세입자들한테. 근데 지상권자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이런 사람은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팔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좀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200페이지. 자, 요 세 가지 사업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1번에 다음의 어단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서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시행자가 이걸 해주고 나면 주택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앞으로 이걸 저는 스스로 하니까 셀프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셀프 방식.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요게 1번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셀프 방식.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주고 나면 주택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요게 이제 셀프 방식. 두 번째,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우리가 개발법에서 배웠던 환지 방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합원 한 번쯤 돼보신 분들은 안 들을 수가 없는 단어가 이거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관리 처분. 이렇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독립적인 방식은 셀프 방식,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 이것도 수용 나왔죠? 그러니까 수용할 때는 여기서도 공지법을 준용할 겁니다. 정비법에서도 수용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용 곳곳에 이렇게 총 4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은 요 4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섞어서. 그거는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두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환지 방식,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이랑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그 뒤에 뭐 주택을 주고 주택 및 오피스텔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1, 2월 달에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 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재개발 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여기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공장 줄 수도 있고 빌딩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오피스텔도 줄 수 있어. 오피스텔. 사업의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파는 것보다 8평짜리 오피스텔 3개 지어가지고 파는 게 분양이 훨씬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오피스텔 짓게 해줍니다. 역세권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종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 자, 환지 방식으로 못하는 사업이 뭡니까? 재건축만. 재건축만. 그리고 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제목으로. 시행 방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가 그 밑에 나오죠. 정비사업의 시행자. 자, 개선 사업에서는 셀프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가 있고,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서의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도 시행자가 2명이 나오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1명만. 자, 저 3가지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합니까? 민간이 주도로 합니까? 공공이. 자, 개발법에서는 권한자나, 도시개발법에서는 권한자 나오면 다 누구라고 했죠? 지정권자. 지정권. 개발법에서는. 정비법에서는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장, 군수 등이라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한테 사업 맡겨놓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시장, 군수 등. 2가지 다. 그러니까 셀프 방식으로 할 때도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서도 시장, 군수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합니까? 공공이 주도를 합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 일단 이것만 구분합니다. 근데 요 재개발 사업에서 두 번째 게 뭐냐면은
토지 등 소유가 좀 작을 때, 20인 미만일 때는 굳이 조합 만들지 말고 니네끼리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놔두시고, 요거는 논외로 한다 치고, 일단 공공이 주도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합니까? 조합이.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 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개선 사업에서는. 사람들은 뭘 고민하냐면은, 야, 개선 사업에서 조합 설립할 때 4분의 3, 2분의 1 이게 맞는지를 고민합니다. 그거는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입니다. 방금 말한 건. 근데 4분의 3, 2분의 1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이 4분의 3, 2분의 1이 있는 거죠.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안 만드는데 그냥. 그러니까 뒤에 엄청 많이 써져 있을 겁니다.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원칙 단독으로 시행하는데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아직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이거 노란색 글자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이 주도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그래서 한번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여기는 자력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셀프 방식이겠죠.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게 원칙. 요까지만. 그 다음에 2번. 다른 방법. 그러니까 그 셀프 방식 빼고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일 때 원칙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그러니까 둘 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원칙만. 지금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옆에 페이지 넘어가서 재개발 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획에 맨 처음에 누구 나옵니까? 조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은 원칙 누굽니까? 조합. 그래서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뭐 공장 같은 거 한 공장 3, 4개 묶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공장은 3개, 4개만 묶어도 면적이 엄청 클 수도 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굳이 조합 만들지 말고 니네끼리 해.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거 놔두시고, 그건 놔둬도 되고, 일단 사업 3가지를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그거는 1, 2월 달에 있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이 시행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공자 선정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거기 나오나? 여기 아직 안 나있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요 뒤에 하나 더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업의 종류, 특징, 토지 등 소유의 개념, 사업의 시행 방식, 시행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하나 더 쓸 건데, 요게 아마 A4지를 눕혀서 옆으로 쓰면은 한 바닥에 딱 들어갈 겁니다. 1, 2월 달에도 딱 요거 하고 조합 하나 더 할 겁니다. 조합, 정비조합. 그러니까 1, 2월 달까지 정비법에서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여기서 시험 문제 2문제 나옵니다. 7, 8 쓴 거에서. 그러니까 아주 정비법 쉽게 나올 때는 요 안에서 올해 시험 문제, 올해 학개론 문제, 학개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뭡니까? 이게 학개론 문제입니다. 정답이 재개발사업. 이런 거. 이게 학개론에서도 가끔 나오고 공법에서 쉽게 나올 때는 이런 거 냅니다. 쉽게 나올 때. 쉽게 나올 때는 요 안에서 쓴 거 안에서 2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을 그냥 보자마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 이런 것들은 포기해도 좋은데 요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합 2문제 나옵니다. 정비법 조합에서 2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사업 이름이 3가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요런데 그 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확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주택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이 두 가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즉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토지랑 건축물을 같이 소유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식. 개선 사업에서는 총 4가지 방식,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랑 관리 처분 계획, 재건축 사업은 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그 다음에 공공이 주도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 요렇게. 요 정도. 1, 2월 달에는 여기다 조금 보충해가지고 몇 가지를 더 하긴 할 건데 딱 요거 하고 나서 조합 정도 하고 정비법은 끝낼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요 정비법 요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정비법은 요 이상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은 건축법이랑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들 몇 가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